토의와 기타 부처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몇 가지만 더 얘기하실까요? 지금은 129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시신 수습을 그때 철저히 안 하는 바람에 최근에 시신이 추가 발견이 돼서 좀 유족들이 격앙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국토부 업무인가요? 예. 하여튼 이 경과를 잘 좀 챙겨보세요. 네네. 이게 좀 상식적으로 정말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예. 현재 여러 부처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네. 책임 소재 문제도 좀 분명하게 네, 좀 따져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이 시신 수습조차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어디 쓰레기 비스무리한 봉투에 같이 모아놨더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하여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사고 조사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현재 사고 조사 위원회가 관할을 지금 막 옮기고 이러고 있는. 산하에 있다가 중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유족들이 어떤 불신하고 문제를 삼아서 네. 이걸 총리실로 이관해서 새롭게 구성해서 사조위에서 새롭게 시작한 형태로 바뀌다 보니 네. 일정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조사위원들도 교체했어요? 다 이제 그건 총리실 주관에서 하지만 다 교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리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위원회 구성 중에 있고요. 지난 며칠 전에 새로 구성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너무 늦어요. 이게 일반 행정도 다 제가 속도를 좀 내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조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속도를 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 공직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본인들이 하는 행위나 아니면 어떤 처분의 결과가 이 받는 쪽 수용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하는 일이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 파초손을 든 마녀인가? 뭐 하여튼 이건 뭐 장난삼아 하지만 이게 세상에는 폭풍이 된다니까요.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펜대 하나가. 겸해서 어쨌든 이태원에 대한 원래 합동수사본부 만들었죠. 우리 경찰이 하고 있나요? 검찰 같이 하고 있나요? 예, 검찰이 주관하고 경찰을 지원해서 이렇게 합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은 안 나왔어요? 네. 예, 검찰이 하겠습니다. 네, 주도하고 있잖아요. 예. 수사는 이게 좀 진척이 있습니까? 지금 특조위 아까 유족들의 위원회하고 지금 정문회 같은 것들이 진행되면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위원회의 쪽하고 계속적인 접촉을 하면서 요구사항 반영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 인력 규모는 얼마나 돼요? 검사 같은 경우에는 6명 남짓 정도 돼 있고요. 예. 경찰은? 경찰 인원제 숫자까지 정확히 경찰 11명가 있습니다. 11명. 하여튼 여기도 좀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너무 오래됐고요. 세월호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세월호는 어느 부처 주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해양수산부입니다. 예. 지금 여기도 지금 뭐 진상규명이나 이런 거 뭐 하고 있어요? 그거 다 끝났어요? 그건 다 끝났고요. 예, 일부 추모 사업과 또 일부 선 배상 받은 분들의 뭐 조금의 민원 사항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좀 유족들이나 또 피해 가족들이 억울하다, 뭐 무관심해서 섭섭하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잘 챙기십시오. 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어요? 검찰개혁 예, 관련해 9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검찰개혁? 예, 상임위 과정에 남아 있고 법사위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쨌든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국정과제 주요 과제 아닙니까? 근데 그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을 만들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어쨌든 관여의 소지도 최소화하고 어쨌든 최소화하면 또 뭐라 그럴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관여의 소지도 없애고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행안부다 법무부 국무조정실 여기가 주로 아마 국회 쪽 특히 여당하고 소통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수기하라고 했잖아요. 수기를 하라. 논의해서 결정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기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고 뭐 소통의 기반이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 뭐 그냥 하라니까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지금 뭐 책임도 안 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내가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따진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터놓고 막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어려운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 쓰는 방법인데 얘기할 기회를 다 주고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 나중에 지쳐가지고요. 수용성이 높아져. 근데 그게 아니고 바쁘다고 그냥 억압하거나 아니면 막 제안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다 이게 문제가 돼요. 좀 힘들더라도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2중, 3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번에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하여튼 제가 얘기한 대로 일단 진짜 수기를 하려면 대전제는 진지하게 토론해야 되고 그 이전 단계로 진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죠. 억지로 모아놓고 말도 못하는 분위기에서 뭐 시간만 때우면 그게 되겠어요. 물론 뭐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 하나 드립니다. 지금 헌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누가 담당해요? 어느 부처가 합니까? 아무도 저희 아마 국정과제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조실에서 아마 좀 국조실에서? 챙겨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거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도 예를 들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이건 야당도 맨날 하던 얘기잖아요. 공약하기도 하고 5.18만 되면 가서 약속도 하고 막 수없이 했던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께서도 이걸 반대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또 지방 자치 강화 또 하나가 이제 계엄 요건 강화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다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무총리실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법무부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저희가 따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제처에서 그전에는 그 담당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한 우리가 지금 뭘 주도해서 지금 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예, 같지만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하자. 예. 그래서 그 일리 있는 제안이어서 이것도 한번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좀 하고 예, 기초자를 모으도록 입장도 하겠습니다. 좀 정리해 가면 좋겠어요. 법제처가
국무총리실하고 같이 얘기하든지 하셔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나 또 형평성 균형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 항쟁도 넣자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부마 항쟁도 우리 매우 헌정사에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같이 하면 형평성도 맞고 논란도 줄이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계적 점진적인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공정위 열일하고 계시대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어쨌든 공정위 덕에 우리 국민들께서 물가가 내리기도 하네. 이런 경험을 해서 요새 아주 놀라워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세청도 요새 아주 잘하고 계시고 물가 TF도 새로 뭘 하나 발굴하고 있죠. 물가 TF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예, 제가 해서 광복절 장관으로 대경에서 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물가 TF도 추가 발굴하는 네네. 거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여러 부처들이 어쨌든 크게 노력해가지고 하여튼 국민들께서 조금씩 진짜 체감되는 실제 이익이 되는 그런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다. 좀 더 분발해서 더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정말 수백 수천만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 좋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사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공정거래위 고생하셨고 금융위원회도 성과를 많이 냈는데 저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할 건가 그 금융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세심하게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투기 투자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전 국토가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에요. 남의 돈 빌려가지고 어제 남의 돈으로 방식은 다양하지만 남의 돈으로 사서 거기서 자산 증식을 한다. 이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 국민들은 손해보는 느낌이 들게 생겼어요. 심지어. 근데 이번에는 반드시 이걸 어떻게든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다. 그리고 국토부도 잘해야 되고 공급 정책도 잘해야 되고 제 경우에 세금 문제도. 근데 세금은 어쨌든 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세금은 핵폭탄 같은 거죠. 전쟁으로 치면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쓰지 않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서라도 해야 되면 써야 되는 거죠. 네. 네, 그 준비 잘 하십시오. 네. 네, 진행하시죠. 예, 그러면은 중동 상황 관련해서 외교부 차관님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중동 상황의 주요 동향 및 중동 지역 내 체류 중인 재국민 보호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공습을 지속하면서 이란 해군 함정과 기뢰 설치용 선박 등을 타격하고 이란의 주요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의 기뢰 저장 시설 등을 비롯한 군사 시설을 공격하는 등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를 저지하고 항행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영국 등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실제 요청 사항과 중동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의 신중한 검토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 빈도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민간 에너지 시설 공격 및 호르무즈 일대에서 기뢰 위협과 선박 공격 등 비대칭 전략이 부각되는 양상입니다. 이는 제한적인 군사적 수단이나 위협으로도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류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전쟁 비용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중동 상황 장기화와 함께 경제적 파급 효과 확대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재국민 보호 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일주일간에도 우리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으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의 빠르고 완전한 대피를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결과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수가 중동 상황 발생 직후와 비교할 때 약 8,000명 감소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국방부와 현지 공관 등 유관 부처와 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사막의 빛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중동 지역 4개국 체류하던 204명의 우리 국민과 7명의 외국인이 무사히 입국하였습니다. 그리고 카타르발 긴급 항공편, UA발 정기 민항편은 물론 일본 등 우방국에서 협조한 전세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내 교민 38명과 이란 내 교민 5명의 2차 육로 대피도 지난 주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외교부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 대피하거나 귀국한 우리 국민의 수는 현재까지 약 1,400여 명에 이르며 외교 교섭 등을 통해 재개된 민항편으로 귀국한 국민 수까지 감안할 경우 그 수는 약 3,4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현지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운데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빠르고 안전한 대피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재경부 장관 그 중동 상황 관련해서 경제 분야 대응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가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국제 유가가